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구 의원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이것을 검토하면서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을 하고 있다. 빨리 지금 국과장님들이 개선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책자를 좀 볼게요. 24쪽을 좀 보겠습니다. 평택 아트센터가 이제 24쪽에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언제 준공됩니까, 우리 아트센터? 지금 계획은 좀 늦어졌고 한 10월경. 10월 한 중순 되죠? 네. 늦어지는 사유는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먼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먼저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기후가 이제 재난, 그러니까 폭염, 폭우, 네. 폭설, 네. 그 기상 이변에 따른 네.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는 걸로 좀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준공이 9월 초였다가 10월 중순 이후로 지금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 부분, 공연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5개 공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공연장 한 3개, 소공연장 한 2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저희가 점검해 주십시오. 지금 12월 18일 날 네. 준공 기념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네네.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네네. 네. 준공 기념 공연은 12월 18일인데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시범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명은 잘 돌아가는지, 음향은 잘 되는지, 냉난방은 문제 없는지, 여러 가지로 점검하는 그 시스템은 잘 진행이 되는지 점검 잘 해주십시오. 사실 아트센터 개장에 따른 인력 배치 여러 가지 정말 궁금하고 질문할 게 많지만 그 부분은 재단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트센터 이야기를 왜 하냐면 24쪽에 보고 또 뒤쪽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사업비가 1,301억. 그렇죠? 네네. 1,301억이 되었습니다. 사연이 다 있어요. 2017년도에 저희가 투자심사 통과하고 행안부에서 행정자치부였죠. 그때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통과하고 있을 때 사업비가 얼마? 852억 원. 당시 담당 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 정말 많은 노력들 해주셨고 고마운데 지금 시점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852억 처음에 최초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비 750억, 도비 얼마죠? 51억. 그렇죠? 그러면 852억에 12 얼마? 51억. 이 최초 저희가 투자 심사를 통과할 당시에 852억이라는 사업비였고 아트센터는 국비가 750억, 도비 51억, 12 51억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장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1,301억의 사업비를 봤을 때 국비 750억 그대로입니다. 도비 51억 그대로입니다. 12가 51억이 500억이 됐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많은 사연이 있어요. 예. 이렇게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도 많았고, 평택의 시의원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더 투자해서라도, 증액해서라도 더 좋은 아트센터가 만들어지고 최고의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더 크게 짓고.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852억의 사업에서 51억이 500억이 된 거예요. 총 사업비 852억에서 50% 이상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12는 10배가 1000%가 거의 육박하는 증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뭐 설계를 하고 뭐를 하고 하면서 계속 증액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공직자분들과 의원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공모를 했더니 공모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정을 해요. 디자인 공모에서 제일 좋은 거 선정을 하고 났더니 그 사업비님이 공표가 됐어요. 852억이 공표가 되고 디자인 공모를 했더니 1등을 뽑았더니 이건 852억으로 못하는 거야. 세부 설계를 했더니. 그러면 사업비는 점점 증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과 관련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뭐 작게는 우리 지금 무형유산 전수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최초 사업비 170억인가 뭐 190몇 억인가 뭐 이 정도 됐는데 지금 225억. 지금 사업비가 대부분 다 뭐 10%는 기본적으로 다 증액이 되는 겁니다. 뭐 20% 증액되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연은 다 있어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공직자와 의회는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첫째는 현실화된 사업비 책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눈여겨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 집행부 항상 사업비 지금 예산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오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 12가 51억짜리가 수년 내에 5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중기계획 예산계획 세울 때 최초 이거 51억짜리 사업이에요. 우리 12로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몇 년 안에 완공을 될 시점이 됐더니 500억이 됩니다. 그러면 5년의 세월만 걸려도 연간 100억 원씩 계속 증액이 돼요. 계획과 달라 예상하고. 증액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평택시의 이 예산계획, 중기 예산계획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최초의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물가 상승률 정도로 인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애교로 봅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이상 시비가 1000%가 거의 육박하게 증액이 됐다. 내용을 보면 2000% 됐어야 돼.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최초 문화예술팀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과장님께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과장님과 나눴던 최초의 이야기들은 사업비 증액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였고,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리 문화국제국만 봤을 때 진행되는 박물관 사업, 아니면 뭐 도서관, 안재홍 기념관 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이 우리는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서서는 도서관 사업이 저희가 5개나 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로 바뀐 이 부분은 이게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춘 거 아닙니까? 턴키 방식 아니었으면 지금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처음부터 현실에 맞는 사업비 책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트센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트센터 지금 저희 1층의 카페 공간은 어떻게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1층에 100평 정도가 이제 카페 네.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재단에서 네. 이제 공모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트센터의 특성이 늦은 밤까지 공연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계속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늦은 밤까지. 그러면 그 시간에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카페가. 그 부분에 대한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박물관 전시 유물, 저희 박물관 건립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전시 설계하고 음. 그 건축 설계는 지금 그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택시 건설기술 자문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네네. 이 지금 그 유물 전시 계획도 저희가 지금 그 계획도 세우고 있죠. 네네. 용역 지금 그럼 유물 구입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유물 구입은 이제 연차별로 해서 이제 유물 구입 계획을 하는데요. 유물 구입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려면 좀 좋은 유물이나 좀 저희 역사성하고 좀 깊은 유물을 구입을 네. 하려면 좀 돈이 드는데 좀 네. 저희가 또 네. 1억에 한정해서 사다 네. 보니까 네네. 예, 지금 그 유물도 네.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박물관이 찾고 또 찾는 그런 박물관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게 유물이 저희가 볼 때 박물관의 유물들이 별로다. 한 번 오면 두 번 안 오겠죠. 그러면 안 된다. 저희가 미술관 건립 계획이 지금 진행이 좀 약간 되지만 사실은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미술관이 건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부터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고 어쨌든 미술관이 차후에 건립이 된다고 봤을 때에도 그 전까지 박물관의 미술품 전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상설 전시장하고 기획 전시 또 이제 영상 전시물이나 네. 글로벌 전시 이런 이제 전시 이제 업체랑 지금 계속 네. 그 용역 중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그 지금 연구 용역 중이고 있는데 네. 기획 전시나 이럴 때는 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미술관 건립되기 전까지 박물관에서 만약에 미술품 전시 계획이 진행이 되고 하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 건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면 미술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평택시에 존재하지 않아요. 시청 로비 빼고는 없습니다. 복도 빼고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품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전시 계획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또 보면 재단에서는 미술품을 구입을 해서 시민분들에게 대여하는 사업도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어떤 전체적으로 미술품이나 유물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저희가 이제 유물이나 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보다 이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대부분. 제대로 구입하면 시간과 함께 비례해서 가치도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어떤 유수의 작가들의 작품이 오지 않으면 이 박물관 제가 볼 때 한 번 오면 두 번 안 와요. 맞습니다. 두 번 가고 싶은 다른 데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미술품이나 유물 구입에 대해서 구입비에 대한 어찌 보면 시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말씀 주신 대로 1억 가지고 뭐 쪼개서 미술품 유물 막 구입하고 이거 어렵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인 뭔가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수장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박물관 지하에도 수장고가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근데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구입하는 미술품부터 해서 우리 시가 어떤 경로로든 구입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미술관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그렇고 수장고 건립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미술관 건립을 하려면
저희가 문체부에 이제 투자 심사 타당성이나 이런 걸 투자 심사의 요건이 그 미술품이 100점 이상 정도 보유를 하고 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건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장고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야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평택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정주 여건을 만든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 인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충족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이나 뭐 박물관의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까지 어떤 그런 작품들이 와야 된다. 소장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100만 도시까지 내다봤을 때 박물관에 딸린 수장고, 미술관에 딸린 수장고, 저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예산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는 수장고가 요만해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큰 예산을 가지고 수장고도 만들어야 되고 전시관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박물관을 할 때 수장고가 만족스러운 수장고가 들어올 수 없고 미술관이 투자심사를 통과했을 때 만족할 만한 수장고를 그 안에 넣기가 어렵다는 거. 그렇다면 평택시가 별도의 수장고를 계획해서 평택시 별도의 수장고를 건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많은 사료들부터 해서 지금 뭐 안재홍 기념관으로 들어갈 부분들 아니면은 또 뭐 많은 저희들이 또 수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장고에 넣어야 될 사료들이 있는데 소리터의 수장고를 이야기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수장고가 별도의 용역으로 좀 발주가 돼서 수장고 건립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 나중에 다시 할까요? 어떻게 좀 143쪽의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제가 2개만 질문하고 끝날게요. 군소음 피해 보상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예. 저희가 24년도에 48,322명에게 131억 원의 보상이 전년도에 나갔고 올해에도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올해도 48,560명에게 125억 원의 보상금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의 제기는 엄청납니다. 네,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빨간 선이 1종이고 여기 1종 구역이고 주황선이 2종이고 파란 선이 3종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왜 띄웠냐면 뭐 측정 지점 위치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 등고선 저 이 구역을 하는 이 선에 의해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1종에 대한 보상, 2종에 대한 보상, 3종에 대한 보상. 저희가 지금 시민분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소리인데 여기는 다 주고 이 화면이 다 안 보여. 지금 도넛 형태로 지금 전체 녹색이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도넛 형태로 녹색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요 선을 넘어가면 보상을 못 받아요. 이 선 안쪽에 있으면 보상을 받아요. 3종 보상을. 그런데 요 선을 넘어가는 요 사이에 있는 분은 양쪽에 사이에 있는데 소리가 어떻게 옆집까지 오고 우리 집은 안 오냐. 옆 마을은 있는데 우리 마을은 양옆에 마을에 껴 있는데 양옆에 마을은 다 보상을 받는데 우리는 왜 보상의 대상이 안 되냐. 사실은 이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측정기가 10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측정기 위치에 대한 우리도 측정할 수 있게 해달라. 측정기 설치해달라. 뭐 등등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랑 내일에서 측정기 설치 위치에 대한 지금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주시고 측정기가 돈이 좀 들더라도 원하는 곳에 잘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측정값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기준과 이런 부분은 국방부가 지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국방부가 이 등고선을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이 등고선이 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주갈이 비어 있거나 선으로 절단돼서 옆부분, 옆집까지는 보상을 받는데 우리 집은 보상을 못 받아. 아니, 제가 시민이어도 이거 이의 제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팽성이 이 정도인데. 지금 저희 지금 이거 지원이 오산 비행장 근처가 오산 주변의 주민이 3종이 42,000분이 넘고 2종이 거의 2,000분이고 1종이 700분이세요. 팽성은 3종만 3,000명이고 2종이 43명이세요. 팽성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팽성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산 비행장 근처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아파트까지는 보상인데 우리 아파트는 보상이 아니야. 이 부분도 시가 계속적으로 국방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측정 등고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나 측정 방식과 어떤 측정기 위치,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은 해를 거듭했는데 받던 분이 못 받게 돼. 못 받던 분도 받아야 되는데 받던 분이 못 받게 돼. 뭐 비행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야. 이런 측정값이 나오면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39쪽의 지역 문화자원 활성화에 대한 질문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자원 활성화가 제목처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문화자원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과장님? 네. 제가 뭐 제 지역구여서이기도 하지만 케이스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팽성 도서관하고 팽성의 예술 예절교육관하고 뭐 시립 그 어린이집이 이렇게 같이 해서 사춘협평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지역문화자원 활성화랑 무슨 관계냐? 바로 그 소록길 앞에 평택 향교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지금 도서관 공사가 굉장히 한옥 스타일로 해서 굉장히 뭐 좋은 공간으로 지금 탄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향교 환경 개선과 유지 보수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이 되기가 어려워요. 너무. 뭐냐면 이 지금 팽성 도서관과 예절교육관 자체가 대단히 좋은 문화자원이 될 겁니다. 한옥 스타일로 짓기 때문에. 그리고 담장부터 해서 모든 게 정비가 돼요. 길 건너에 있는 평택향교가 그 역할을 시너지할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게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 건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가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요. 물론 본의원이 계속 이야기해서 푸른노지 사업소에서 공원 좀 조성하는 거, 정비하는 거 뭐 이렇게 갑니다. 문화유산과에서 조금 신경 써줘서 어떤 사업들이 조금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시너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에서도, 문화유산관광과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기 의원님 말씀, 예. 하여튼 그 지역을 연계해서 뭐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저희가 네. 용역하는데 좀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실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 부분이 어떤 여기 제목처럼 지역 문화자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체만으로 하려고 하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 좀 부탁드릴게요. 계획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우리 시 재정도 필수 예산 외에는 사용 가능한 재원이 좀 넉넉하지가 않죠. 예.
그렇다면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부족한 시비를 대신할 뭐 국도비 확보를 더 노력해야 되겠고, 예, 뭐 특조금이나 특교세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으로 미군 이전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제2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에 근거해서 국고보조 사업의 20%의 가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는 올해 4월에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경기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가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 첫 번째 PPT 보여주세요. 네, 다음. 네, 복지환경위원회 거 말고 전체 거 먼저 보여주세요. 네, 그 위에 전체 거. 네. 우리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그 전액 국비 사업은 제외하고 전액 국비 및 도비 사업 제외하면 이제 쉽게 해서 시비 부담이 없는 이런 사업을 제외하면 이제 저 자료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설명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복지환경위원회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2025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총 신청한 액이 7,474억입니다. 그 중에 신청액 대비해서 확보한 금액이 6,557억이고 88%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액 중에서 우리가 가산금으로 신청한 액수가 714억이고요. 가산금으로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367억 52%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따른 가산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총 문화국제국, 복지구,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이렇게 있지만 문화국제국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총 15개의 사업 중에 2개의 사업이 반영이 됐고 13.3%, 그리고 13개가 미반영됐습니다. 2024년도도 총 16개의 사업 중에 1개 사업이 반영이 되고 15개의 사업이 미반영됐습니다. 2025년도도 총 20개의 사업 중에서 3개가 반영이 되고 17개가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 반영된 3개의 사업도 그 전통 사찰과 관련한 동일한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1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가산 금액을 보면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182억, 총 그 국고보조금 182억 중에 1억 8,200 중에 2,442만 9천 원을 확보를 했고요. 2024년도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1,800여만 원을 신청을 해서 24,000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국제국이 182억을 신청해서 2,400만 원 정도가 이제 가산금을 확보를 했고, 2024년도에는 557억 중에서 1,1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됐고, 2025년도는 617억 중에서 9,300여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 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좀 가장 저조한 확보 실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전 부서 국고보조금 가산금 확보액 중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확보액이 한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전체가 우리 국고보조금 가산금 확보액 중에서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문화국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너무 적고, 일단은 사업량 자체가 적은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가산금을 확보하는 사업 자체가 계속 동일한 사업으로만 되어 있고 너무나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가산금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 중이고 정부 예산안이 8월 말에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 미반영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 위원님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국제국 예산이 구피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방범 소음 관련 그런 사업 구피 사업 100% 아닌 이상은 거의 문화예술 체육 그런 쪽 분야가 거의 12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 가산금 확보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좀 꼼꼼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부처에서 미반영된 사업이 한 11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반영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산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미국제교류과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PPT 내려주세요. (2023년 8월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집행부와 그 시민단체와 논의를 해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좀 애착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해 지원 조례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 미군 측과 평화센터와 이제 저희 시에서 참여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1차 회의에서 그 피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미군 측에서는 좀 불편한 사안이 있다는 표현이 있으셔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면. 네, 그때 말씀 주신 사안들이 그 부분에 의해서 명칭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개선을 그러니까 다른 좀 더 나은 명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2차 회의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의견 합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예, 그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명칭 변경은 조례 제9조 5호에 의해서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좀 인용하면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인 부시장이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요. 시장은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그 조례 개정안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을 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확정해야 되는 것인데요. 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의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1차 회의에서 의견에 대한 사안들이 그 위원회에서 같이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개정을 한다라는 방향으로 말씀들이 있으셨던 건데 두 번째 회의에서 의견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의회 개정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위원회 상에서 의견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속하게 위원회 개최하셔서 지금 용역도 진행 중이잖아요. 예. 위원회 개최하셔서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용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은 제가 네. 따로 말씀드리고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조속하게 마무리해달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 현황 실태 조사와 지원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이 4월 3일 착수계가 제출돼서 시작이 되었죠. 예, 착수 보고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착수 보고에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업체의 그 용역에 대한 방향이나 요 사항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착수 보고서 그러니까 착수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에서 진행하는 용역 중에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치지 않은 용역은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조례의 핵심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착수 보고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보고회 자체가 법률적으로 명시된 거는 아니지만 용역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신뢰를 갖고 또 어떤 효과성을 확보를 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하는 것인데 그런 법률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행정상으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지 않고 그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는 뭐죠? 조례에 명시됐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대한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저희는 용역사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착수 보고는 안 했습니다. 용역사에 전달을 했으면 용역사에서 전달한 내용을 다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겠다라고 그 과업지시서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착수 보고에 참석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착수 보고에서 그 착수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으로 그냥 그 다른 의견 없이 중간 보고회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상에 있는 이제 기본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간 보고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중간 보고가 이루어졌어요? 아닙니다. 이제 중간 보고는 이후에 할 것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례상에 그 기본 계획과 실태 조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 보고회를 진행을 안 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중간 보고회하고 최종 보고회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신장동 K55 안에 신장 쇼핑몰이 있죠. 그 안에 저희가 관광 안내소와 이제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 관광 안내소의 이용률이 좀 굉장히 저조하고 키오스크 관리 상태가 좀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보시면 K55 관광 안내소의 위치인데 부대 정면에 쇼핑몰 입구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비를 교부받아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잘 보이는 장소인데 저 장소 앞에 보시면 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가리기도 하고 쇼핑몰을 가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관광 안내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광 안내소는 2019년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돼서 10이랑 국비 50대 50으로 이제 설치한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2019년 8월에 안내소를 설치했는데 그때 국고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제 교보주권을 통해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 연수까지는 이제 재산 처분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내용 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안내소는 관광특구 유지를 위해서는 관광불편신고센터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 관광 안내소를 관광불편 신고센터로 지금 이제 도의 그 특구 유지나 뭐 하는 데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좋은 관광 안내소가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일평균 한 3-4명 됩니다. 일평균 3명인데 그 주변 상인의 말씀으로는 뭐 일주일에 한 5-6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괄적으로 평균 3명으로 계속 그 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해설사분들이 이용 방문객한테 그 이용 방문객을 이제 뭐 해설 설명하고 안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정확히 기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내소 연간 운영비는 얼마죠? 대략 한 400,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연간? 자료에 보면 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던데. 네, 사무관리비랑 예. 공공운영비 합치면 네, 700만 원 정도. 그 해설사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네, 네. 그 해설사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설사분들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일회당 이제 그쪽에 갔을 때 아침 10시부터 뭐 5시까지 하신다 그러면 식사랑 교통비 정도로 해서 일회당 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 원에 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객이 3명 정도인데 저렇게 큰 관광 안내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좀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바로 옆에 또 키오스크도 있어요. 이번에 같이 설치한 키오스크도 있고 그래서 키오스크 이용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저 관광 안내소가 저렇게 큰 장소에 무대를 가리면서 무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게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만약에 사용 연수가 있다면 이전에서 다른 곳을 설치하고 저 부분은 조그만 소형 안내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국제중앙시장 방면에 있는 키오스크가 작동이 안 되는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키오스크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평택을 찾는 또 신장동을 찾는 그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 안내소 이용률은 반대로 답보 상태로 굉장히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 공연장 이용도 불편하게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를 좀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2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관광 안내소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아주 작은 소형 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째는 키오스크를 좀 주기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점검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 대장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유산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보면 지역 내의 역사 자원이나 문화를 이용한 문화재 발굴 사업이나 뭐 평택호나 내리관광지와 같이 기존에 있던 관광지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형태의 그 관광 형태로 좀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웰리스 관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네, 그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관광이 좀 집중되는 현상을 좀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웰리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6년 4월 9일에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데 알고 계시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말 못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리스 관광지 88선에 평택시 진이면의 트리비움이 선정된 것을 알고 있나요? 네,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셨어요? 네, 예, 복합문화공간인 트리비움이 선정된 것은 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인 것 같고 평택시의 웰리스 관광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웰리스 관광 분야에서 우리 평택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올해 중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웰리스 후보지 20곳 중에 20곳을 선정해서 기초 컨설팅을 실시하고 15개를 웰리스 관광지로 인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도 도의 웰리스 관광지에 저희 평택시로 해서 호랑이 백공 양조장이랑 초록미속 마을의 그 체험장 2군데를 추천했습니다. 두 군데를 추천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기존에 있는 관광산업 형태에서 웰리스 관광 사업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기존에 있는 관광산업 형태보다는 좀 진보된 형태로 준비를 좀 앞으로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좀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 추천 요청할 것에 대비해서 기존에 2군데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발굴해서 준비를 좀 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시티 투어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좀 하거나 평택시 문화재단하고도 좀 협업해서 뭐 국악관현악단의 그런 연주를 이제 명상음악으로 좀 제작하거나 한국 소리터 같은 공간들을 좀 명상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이나 재단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 웰리스 관광 산업을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번째는 2026년 법률 시행을 준비하면서 2025년도 그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그 웰리스 관광 사업 발굴 및 육성으로 신규 사업으로 좀 진입을 해서 과에서 관리를 좀 해도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는 2025년도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사업부터 시군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하진 학교에 대해서는 운동장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교육청소년과 및 체육진흥과가 관련 협약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시의 모든 학교는 운동장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2025년도 사업 공모에 청옥초와 청옥중학교가 신청됐는데 이제 협약이 미체결돼서 저희가 당연 제외되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하고 올 1월에도 공문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나 교육청소년과는 왜 협약
그 혹시 업무적으로 논의가 좀 서로 있었나요?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요. 그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학교 측에서는 그 개방을 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난색을 좀 표하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대화를 통해서 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미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정상적인 자리를 통해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이 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담당자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우리 교육과랑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자리를 마련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힘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2025년도 4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고 5월 달에 추가로 시흥, 의왕, 파주 등도 협약 체결을 좀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체결의 실질적인 업무는 교육청소년과가 하더라도 평택시의 급증하는 인구를 대비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안을 좀 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보다 평택이 지금 너무 많이 늦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 관내 학교들은 제도적으로 협약이 미체결돼서 공공체육시설 예산 확보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의 실무적인 대응 부재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관련 부서 간의 협약 체결 추진 및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